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이 인기 애니메이션 규메카의 세간에 마블이 나오는 스파이더맨이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피터가 상현육 다키남매, 상현호 벽호, 상현사 한탱구를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 인한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덕분에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부자는 태양을 극복한 혈기가 나왔다는 것에 네지코를 찾는 것에 대해 심혈을 기울였고 상현의 혈기들을 모았죠. 지난번 대장장의 마을을 탐색해낸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귀살대 본부 네지코가 숨어있을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귀살대에서는 네지코가 태양을 극복함에 따라 분명 무장이 발벗고 네지코를 찾아 나설 것이라는 걸 예상했고, 그토록 꽁꽁 숨겨놨던 대장장의 마을이 혈기에게 발각된 것을 봐서는 귀살대 본부 역시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차라리 혈기들이 귀살대 본부에 찾아왔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싸우기에 이곳으로 유인하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 후 모든 이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 우베야시키 당주는 슬슬 혈기들에게 귀살대 본부에 대한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고, 부장은 그 정보를 그대로 물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최종 결정, 혈기들이 귀살대 본부 가까운 곳 어느 지점에 도착했고 그 앞에는 수많은 귀살대원들과 주들이 있었습니다. 부장은 혈기들에게 진격을 명령했고 혈기들은 귀살대를 향해 돌진해왔죠. 그런데 그 순간, 자 그럼 시작해볼까?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손에 있는 거미줄을 잡아 끌기 시작했고 수백 마리의 혈기들은 순식간에 온몸이 조각조각 나버렸습니다. 아까 전 이들은 귀살대 본부 근처에 오기 전 커다란 숲에서부터 끈끈한 거미줄들에 걸리기 시작했고, 이게 뭐냐며 팔로 휘저기며 거미줄을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미줄은 혈기들의 몸에 붙어있었고 혈기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피터는 귀살대 본부에 오는 길목길목에다가 자신의 거미줄을 설치해놨고 그 거미줄은 일륜도 재질과 함께 등꽃독이 묻어있었습니다. 그렇게 몸에 붙어있는 거미줄들을 잡아당겨 일반 혈기들의 몸을 베어버린 거였죠. 순식간에 혈기들의 진영이 무너지자 귀살대원들은 돌격했고 약화된 혈기들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현급의 혈기들은 거미줄 덫에 걸리지 않았고 그대로 귀살대원들을 쓸어버리자 주들은 무의미한 희생은 안된다고 하며 일반 귀살대원들을 후방으로 보내 지원을 하게 하고 자신들이 상현의 혈기들을 맡았죠. 피터 역시 합세를 하려고 하는 도중 귀살대원들을 무참히 죽이고 있는 한 혈기를 발견했고 그의 앞으로 갔습니다. 그는 새롭게 상현육의 숫자를 부여받은 카이가쿠. 피터는 카이가쿠에게 당신은 귀살대원들이 사용하는 호흡의 검술을 쓰는 것 같은데 설마 귀살대였던 것이냐고 물었고, 카이가쿠는 그렇다고 하며 멍청한 귀살대원들, 이렇게 자신처럼 혈기가 되면 인간이 평생 갖지 못할 엄청난 힘이 생기는데 왜 혈기가 되지 않고 대항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얘기를 걸었죠. 피터는 힘이라는 건 그에 따른 책임이 있고 쉽게 얻은 힘일수록 더 신중하게 써야 하는 거 모르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카이가쿠는 힘은 그저 상대방을 굴복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라며 약해 빠진 이 녀석도 사실은 혈기가 되고 싶은 거 아니냐고 하며 번개호흡을 시전했죠. 피터는 카이가쿠에게 넌 정말 흔해 빠진 빌런들이 하는 말만 하는구나 라고 했고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카이가쿠는 한낱 인간 따위가 나의 빠른 검술을 피할 수 있겠느냐며 순식간에 뛰어와 피터의 목을 노렸는데 엄청난 반사신경을 가진 피터는 쉽게 그 공격을 피해냈고 카이가쿠를 뒤돌려차기로 날려버렸죠. 바닥에 우당탕탕 굴러가며 만신창이가 된 카이가쿠, 우연히 어떻게 피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우연은 없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덤벼들었고, 피터는 처음 막대한 힘을 가졌을 땐 자신이 그저 최고인 듯 실수를 하게 되지 라고 하며 또다시 카이가쿠의 검을 피한 뒤 거미줄로 카이가쿠의 목을 감았고 그대로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카이가쿠는 어째서 상현인 내가? 라고 하며 여전히 상현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며 불면했죠. 피터는 그 뒤 빠르게 다른 주들을 도와주러 날아갔는데 저 멀리서 수많은 얼음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미 미치리아 시노부 카나오가 있었고 상현이 도우마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죠. 시노부는 자신의 언니 카나의 원수인 도우마를 만나 벌레의 호흡으로 온갖 독을 찔러 넣었는데도 도우마는 끄떡이 없었고 흥분한 시노부를 가지고 놀듯이 대하고 있었습니다. 미치리 역시 무지성으로 돌격을 하다가 미세한 얼음 결정들 때문에 폐가 다친 상태. 피터는 그 모습을 풍기하며 곧바로 도우마에게 뛰어들어가 주먹을 날렸죠.
신호부 피터에게 그 혈기 주변에 냉기 열정 때문에 근접전으로 싸우면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피터는 계속해서 별 이상 없이 도마를 압박했고 도마는 근접전에서 조금씩 밀리자 멀리 떨어져 얼음 혈기술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피터의 등꽃도 거미줄과 일륜도 거미줄에 상쇄화되며 교착 상태가 되었죠. 신호부는 피터에게 괜찮냐고 묻자 입과 코 주변이 좀 차갑긴 한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도마의 냉기 열정들은 피터의 마스크 때문에 폐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중에 녹아버렸기에 근접전에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었죠. 도마는 그런 피터를 보고 정색을 했고 벌레의 호흡에 이어 진짜 벌레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피터는 거미는 나쁜 해충을 잡는 이충이니 너네같이 인간에게 해로운 혈기들을 잡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며 이리저리 거미줄로 이동을 하며 도마의 주변을 왔다갔다를 반복했고 도마는 그런 피터를 얼음으로 맞추려고 했지만 번번이 빗나갔죠. 피터는 그렇게 계속 피하며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거미줄을 뿌렸었는데 어느새 도마의 주변에는 피터의 거미줄로 가득해졌고 피터는 성냥 하나를 꺼내 그 한가운데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도마를 둘러싼 피터의 거미줄은 순식간에 불이 타며 엄청난 불길이 일어났고 도마 주변에 있는 냉기 열정들이 전부 녹아버렸죠. 피터는 웹슈터에 여러가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미줄을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는 불이 필요한 상황에 쓸 수 있는 휘발성 거미줄도 있었습니다. 도마는 온몸에 화상을 입기 시작했고 그 불들을 얼음으로 꺼트리려고 보채를 휘둘렀는데 그 순간 미체리가 사랑의 검술로 도마의 오른팔을 베어냈고 카나오가 꽃의 호흡으로 왼팔을 베어내버렸죠. 그리고 신호부는 새로운 독을 금세 조합해 도마의 머리에 찔러 넣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약화된 도마. 그 순간 피터가 도마에게 날아가 일륜도 거미줄로 도마의 목을 칭칭 감았고 목을 베어버리려고 했죠. 도마는 목이 잘리는 걸 어떻게든 버티려고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미치리와 카나오의 칼날까지 날아오며 피터를 도왔고 도마의 목은 잘려 하늘 높이 솟은 뒤 처량하게 땅에 떨어져 굴러갔죠. 그렇게 도마에게서 승리를 하게 된 이들. 미치리와 신호부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에 피터를 껴안았고 피터는 엄청나게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피터는 그 다음으로 상현일 코코시보와 무장이 나왔으니 어서 도와주러 가야 한다고 했고 코코시보는 이미 다른 주들과 싸우고 있었죠. 아무래도 반점을 발휘하지 못한 주들이었기에 코코시보의 압도적인 공격력에 크나큰 데미지를 입고 있었고 전투력 상위권인 암주 교메이와 풍주 사임이 염주 쿄주로가 버티며 싸웠습니다. 피터는 코코시보를 보자마자 눈이 6개라는 것에 뭐야 다른 사람이 보면 저 녀석이 스파이더맨인 줄 알겠는데? 완전 타란툴라 거미였잖아 라고 생각했죠. 코코시보는 내비신색을 통해 피터를 쓱 스캔했고 평범한 인간은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코코시보의 눈빛만으로도 피터의 스파이더 센스가 위험을 알렸고 피터는 엄청나게 긴장을 했죠. 코코시보는 달의 호흡을 시연해 초승달 모양의 참격들을 날렸고 피터는 거미줄을 뽑아내 그것들을 막아내려고 했지만 날카로운 참격들은 피터의 거미줄을 베어내며 피터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미줄을 쏘았고 코코시보는 그 거미줄을 칼로 전부 쳐냈죠. 한참 동안을 그렇게 하다가 거미줄 쏘는 것을 멈춘 피터. 코코시보는 이제 그 공격은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나? 라고 하며 저벅저벅 걸어갔고 피터는 그대로 코코시보에 뛰어가 근접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코코시보는 피터의 움직임을 읽고 어림도 없다며 칼로 피터를 베어냈지만 어쩐지 피터는 베이지 않았고 그대로 피터의 주먹이 코코시보의 면상에 꽂히며 코코시보를 날려버렸죠. 코코시보는 왜 베이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칼을 봤는데 어느새 자신의 칼에는 거미줄이 덕지덕지 붙어 날이 들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피터는 팽팽한 거미줄을 쏘면 금방 칼로 베어버려진다는 걸 알자 일부러 느슨한 거미줄을 뽑아 날렸고 코코시보의 칼에 베이지 않고 그대로 달라붙도록 만들었죠. 코코시보는 피터의 주먹에 의해 날아가 자신의 검의 간격이 무너졌고 주들은 그 틈을 노려서 코코시보에게 각자의 호흡으로 데미지를 줬습니다. 하지만 코코시보는 새롭게 자신의 몸에서 검을 뽑아내며 주변에 있는 주들에게 상처를 입혔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죠. 그때 피터는 옆에 있는 커다란 나무들을 뽑아 코코시보에게 계속 던졌고 코코시보는 그 나무들을 전부 잘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 코코시보와 주변은 온통 장애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장애물들은 코코시보의 시야를 방해했고 다수의 주들을 상대하는데 엄청나게 불리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사방에서 날아온 주들의 공격에 다시금 당하기 시작했고 팔 하나쯤은 내줄 생각으로 다가가 몸에 칼을 찔러 넣자 코코시보의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피터가 일륜 거미줄로 코코시보를 칭칭 감아 온몸을 찢기 위해 압박했고 교메이와 사누미, 쿄주로는 각자의 가장 강력한 검술로 결국 코코시보의 목을 베어내는데 성공했죠. 이제 무잔만이 남은 상황. 하지만 이미 피터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고 무잔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귀에 살뜰 까마귀로부터 네즈코가 있는 곳에 무잔이 찾아와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알렸고 피터는 안 된다고 하면서 급하게 그곳으로 날아갔죠. 네지코는 귀살대본부 우베야시키 저택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음주 텐겐, 스주 기유, 사조 오바나이, 하주 우이치로, 탄지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자는 계속해서 탐색을 하다가 그들을 발견했고 그곳을 습격해 지키고 있던 주들을 모두 발라버렸던 것이었죠. 겨우 피터가 날아와 무자를 막아보려겠지만 상현들을 상대할 때 너무 많은 거미줄을 써서 더 이상 거미줄을 뽑아낼 수 없었고 네즈코가 무자에 의해 잡히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자는 네즈코와 흡수하게 되면 태양을 극복할 수 있고 불멸의 제왕이 될 수 있는 상황. 피터는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무자는 촉수로 우베야시키 당주의 저택을 날려버리며 지방에 숨어있는 네즈코를 발견했죠. 그렇게 무자의 촉수는 네즈코를 향해 다가갔고 피터는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갔지만 무장의 촉수가 네즈코를 휘감는 것이 더 빨랐습니다. 피터는 내 힘은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에 절망했죠. 그렇게 무장의 촉수로 네즈코를 잡고 흡수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무장의 행동이 정지화되었고 무장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몸이 움직이지 않아? 라고 하며 부들거렸습니다. 피터의 옆에서 시공간이 왜곡되며 마법진이 생겼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와 무장을 향해 마법을 걸고 있음을 보게 되었죠. 스트레인지는 피터에게 수고 많이 했다. 덕분에 이 상황까지 올 수 있었군. 이러가며 칭찬했고 다른 한 손으로 염력 마법을 사용해 네이코를 무장에게서 떨어뜨린 후 땅에 무사히 내려놨습니다. 무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네 놈은 도대체 뭐냐고 물었고 스트레인지는 최강의 마법사이며 시간을 소화하는 자다 라고 하며 손가락을 움직여 무장을 위해 마법진을 그렸고 그 마법진에서는 태양광이 무장을 내리쬐며 무장의 온몸을 태워버렸죠. 피터는 스트레인지에게 어떻게 알고 이곳에 온 거냐고 물었고 스트레인지는 피터를 보며 자신 이곳에 피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스트레인지는 과거와 미래 평행지구를 왔다갔다 하던 도중 어떤 평행세계에서 절대 불멸의 존재가 나타나 인간들을 학살하고 혈기라는 걸로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세계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이 태양을 극복하기 전에 세상에 들어가 그를 퇴치하는 게 편했는데 마침 그때 피터가 찾아와 히어로로서의 자기감을 이야기하길래 이 세계에 보내 성장을 시킨과 동시에 무장을 퇴치하기 위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피터는 스트레인지의 말에 엄청나게 분개하며 저는 여기 와서 엄청나게 고생했다고요 라고 불평했고 스트레인지는 대신 히어로로서의 경험치와 히어로로서의 살아있음을 느끼지 않았느냐며 이 세계에서 얻은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으로 잘 살아가라고 했죠. 그때 귀살대 주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뛰어왔고 무장이 퇴치됨을 알자 피터에게 무한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피터는 어찌되었건 이 세계를 구했다는 것에 금세 마음이 풀렸죠. 스트레인지는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며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고 피터는 이렇게 싸움이 끝나자마자 작별하는 건 너무 아쉽지 않느냐고 하자 스트레인지는 그렇다면 이 장치를 줄 테니 이 세계에서 뒤풀이 좀 하다가 돌아오라고 한 뒤 자신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피터는 그렇게 귀살대 주도가 행복한 뒤풀이를 하고 옛날 일본의 풍경도 만끽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천천히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원래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 시나리오는 처음 구상을 했을 때부터 스파이더맨이 가진 압도적인 힘을 중점으로 먼치킨 서사를 하기보단 때 히어로로서 성장해 나가는 특성을 살려보자는 생각을 했고 그리 강하지 않게 설정된 피터의 능력으로는 무장을 잡기 힘들었기에 마블의 먼치킨 캐릭터인 닥터 스트레인지를 초반과 후반부에 배치를 해왔습니다. 맨날 주인공인 캐릭터가 무장을 죽인 것도 진부하니까 말이에요. 오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